25년 만에 태을을 찾은 이고는 반가운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신분과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는지,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평행세계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태을에겐 그 말들이 당연히 터무니없는 말들이었고 그냥 신박한 미친 새끼구나 라고 생각하며 경찰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제국 황제 이고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아무개도 아닌, 홍길동도 아닌, 편의상 김개똥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지문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치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개똥이 본 사람은 대한제국에서 자신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던 황실근위대장 조영, 그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철저하고 냉정하고 웃음기 없는 조영과는 달리 깝죽거리는 그 모습 하나에 자신이 알고 있는 조영이 아닌 걸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태을은 과학수사팀 동료에게 김개똥이 신원 불상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시각 대한제국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 이곤이 평소처럼 무단 외출을 했다는 것과 이번에는 대나무 숲을 통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이곤을 좋아하고 있는 대한제국 총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조영은 대나무 숲에 있는 6번 CCTV에 이곤이 찍혀있지만 7번에는 찍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사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상한 단서 하나를 찾게 되죠. 한편 김개똥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입고 온 승마복 단추에 있는 다이아를 팔아서 조영과 똑같이 생긴 이 사람 조은섭의 도움을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고 사온 명품들을 선물로 주는 대신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달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 속 은섭과 은섭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25년 전 조영과 조영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 평행세계라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각 태을은 강력반 동료와 함께 도박에 눈이 멀어있던 철물점 주인이 3주 전 사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을의 동료는 그곳에서 빠루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 철물점 주인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죠. 철물점 주인의 사인은 무게가 조금 나가는 공구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고 그 말을 들은 태을의 동료는 어젯밤에 보았던 빠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망한 철물점 주인이 이용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그 사이트 운영자를 강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 운영자 집 거실에서 철물점 주인의 혈흔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에게 그 피는 자신 거다. 3주 전 술을 먹고 집에 가던 중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집 거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는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태을과 강력반 동료는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3주 전 운영자가 술집에 들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할 때까지 그의 뒤를 몰래 쫓은 사람이 사망한 철물점 주인인 것이었죠. 그렇게 철물점 주인 살인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시각 어느 한 아이의 생일 파티. 친구들은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선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아이는 굉장히 싫은 표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자신에게 준 선물이 바로 축구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낳으면 같이 축구하라는 아이 엄마의 말을 무시하며 시킨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뜨게 되죠. 아무 죄가 없는 다리가 아픈 아이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걸 다 보고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엄마는 한없이 울면서 아들이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 왔다는 인기척에 그곳을 쳐다보게 되죠. 바로 이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를 보게 된 이림은 기도를 바꿔보겠냐는 말을 하게 되고 얼마 후 바뀐 그 기도는 새 아이가 트럭과 충돌하여 완치가 어렵다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한편 승마복에 있는 다이아를 다 팔아버려 돈이 없는 김개똥은 호텔에서 쫓겨나 태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을은 계속 자신을 아는 것처럼 구는데 자신은 당신을 모른다고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25년 전 정태을이라고 적혀있는 신분증을 누군가 흘리고가 얻었다는 말과 그
그 사람이 당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 같다는 것.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25년 전 주운 그 신분증 발급일이 현재보다 2달 미래인 2019년 11월 11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태을은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11월 11일은 바로 디카프리오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을은 김개똥의 얼토당토않는 말에 이러지 말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에 수긍한 김개똥의 모습을 보게 되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긍은 무슨, 김개똥은 아직 미혼이라는 말과 함께 태을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태을은 역대급으로 황당해하게 됩니다. 김개똥의 말은 바로 자신의 황후가 되라는 말이었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치가 떨리는 태을, 그리고 그녀를 계속 쫓아다니는 이곤.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